됐어? 주한이는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수업 안 듣고 맞춘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문제 읽었잖아요. T에서 A와 B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읽어서 그냥 동시라고. 뭔가 읽은 게 잘못됐어요. 읽은 게 읽었을 때 분명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길이가 왜 같지? 몰라요. 그냥 읽었을 때 길이가 같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읽었을 때. 아, 네가 읽었을 때는 길이 같네? 그러면 철수 때는 같게 있네. 특수상대성 이론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어. 이해를 못했어, 과학자들이. 본인만이야. 말이 되겠어? 아니 갑자기 이게 변화인데. 나 빼고 다 바보. 아니 공간 변하고 시간 변하고 난리 난 거야. 그 수업 안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스스로 깨닫는 대단한 거죠. 자, 저번 시간에 이거 동시성 문제 얘기해 줄 때 동시성의 상대성을 따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그죠? 같은 공간에서 이제 사건, 두 개의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면 봐봐,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진 두 장소에서 서로 다른 장소가 되겠죠? 사건은 두 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건이 있고,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자, 관성계라고 하면 그냥 정지해 있든지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냥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보인다? 동시로 보인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인다?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 이걸 핵심으로 잡고 따져가야지만 해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퀵테 1번을 한번 봅시다. 퀵테 1번 보시면은 철수가 우주선을 타고 0에 대해서 0.5c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주선이야. 이 철수가 타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0.5c로 가고 있어. 여기 0이가 있다. 그죠? 0이. 자, 지금 보니까 광원이 있는데 여기 광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검출기가 여기랑 여기 검출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여기 A, B. 그 다음에 요거 광원은 P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영희가 얘가 먼저 관측을 했어요. 조건에서. 얘가 봤을 때 빛이 지금 이쪽으로
뻥 하고 발사됐을 때 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철수도 이 빛이 동시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영희도 이 빛이 동시에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그런데 여기 A와 B에 이 빛이 각각 도착할 때는 떨어진 두 장소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진 두 장소. 얘가 여기 도착하고 얘가 여기 도착하고 사건이 두 개라는 뜻이야. 얘가 그랬을 때 얘가 그걸 동시라고 생각을 한 거야. A, B에 동시 도달했다. 빛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철수도 동시에 느낄까라는 거야. 동시에 느낄 수도 있겠지만 A에서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느낄 수도 있고 B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거리가 같다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지요. 단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러면 자, 빛이 여기서 동시에 딱 나갔을 때 영희가 보니까 여기랑 여기 동시에 도착했다는 것은 보세요. 가고 있는데 이 빛이 여기 도달하기 전에 우주선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으면 원래는 이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에 먼저 빛이 도달하는 걸 얘가 봐야 되죠. 이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거리가 같으면 A 쪽이 먼저 도달하는 걸로 느낄 텐데 동시에 도달했다고 느낀 것은 애초에 A와 B의 거리가 같지 않았다는 거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AP 거리하고 B 거리 있죠. 어느 쪽이 커? 어느 쪽이 길어? 맞나? 자, 다시. 여기에서 거리가 같다라고 치면 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우주선도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도달해야 돼? A가 먼저 도달해야 돼. 네. 그죠? 근데 영희가 봤을 땐 동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더 길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야지 동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걸 찾으라는 얘기. 이걸 찾으면 이 거리는 어때요? 상대적 거리이기 때문에 상대적 거리죠. AP가 BP보다 크다라는 것은 영희한테도 그렇지만 철수한테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알겠죠? 이 절대 거리는 얘하고 얘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상대적인 거리, 얘가 얘보다 길다라는 건 철수나 영이나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겠니? 얘가 더 멀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빛이 도달한 거야? B에 먼저 도달한 거야. 이해갑니까? 이거는 이 두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못 풉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 자,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 등속 운동한다, 관성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구가 하나가 있는데 AB까지 거리가 같다. 자, 이번에 뭐가 같다라고 아예 줬습니까? AB까지 거리가 아예 같다라고 줘버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0이 앞을 지나는 순간 전구에서 불이 탁 켜졌어요. 그죠? 자, 기억에 0이 앞을 때 전구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C보다 큽니까? 아니죠.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절대적인 가정이 뭡니까? 광속은 어떤 관성계에서 보든 동일하다. 그거였죠. C로 동일하다. 자, 그럼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 철수가 볼 때 전구 빛은 어디가 먼저 도달할까? 어디가 먼저 도달할까? 철수가 볼 때. 한빈아? 네? 어디가 먼저 도달할까? 똑같이. 동시에 도달해야 되죠. 왜? 거리가 같고 빛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동시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동시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요거 뭡니까? 마이클슨 몰리 실험, 유명한 실험인데, 에테르라는 걸 찾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못 찾았습니다. 니은, 빛의 속력 차이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에테르란 물질이 있었겠죠? 자, 디귿, 요게 바로 전자기파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되겠고요. 자, 4번은 기억 맞죠? 균일하게 움직이는 모든 좌표계, 이게 관성계입니다.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기억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야. 기억을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광속 불변의 원리.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이 바로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보시면 디귿의 한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다른 좌표계에서 보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한 좌표계. 예, 그죠? 다른 좌표계에서 보면, 그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자, 가속 좌표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는, 디귿은 미음은 뭡니까? 그렇죠. 한 관찰자가 볼 때, 그 관성계 관찰자가 볼 때 빠르게 움직이는 애를 보면은 시계가 느리게 흘러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공부할, 뭡니까?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얘기예요. 자, 프린터 한번 가봅시다. 자,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페이지. 자, 시간이 지연된다.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자, 이런 얘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이면, 얘의 시간이, 얘가 볼 때, 얘가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등속 운동 하는 겁니다. 빠르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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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계를 봤더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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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기는 자 1초, 2초, 3초 여기 0이라고 치고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네. 그죠? 10초 딱 지나는 순간인데 얘는 여기 0이라고 치면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밖에 안 지났네. 이렇게 된 거야.
자, 뭐가 팽창된 거죠? 어? 그냥 시간이 팽창된 건가? 시간 간격, 요게 이제 팽창되는 거야. 1초의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팽창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리게 갔죠. 나는 10초까지 빨리 왔는데 얘는 아직 5초에 있네? 느리죠? 지연됐다라고 하는 거야. 지연. 알겠습니까? 빨리 10초 와야지. 근데 저 5초에서 저 아직 저러고 있어. 지연됐다. 팽창이다, 지연이란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해가 나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동작을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하는 애,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애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지금 내가 1초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0.5초 동안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죠? 팽창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내가 10초 동안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이제는 0.5초 동안 움직이는 거야. 0.5초. 같은 간격이 돼버려. 그러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움직임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빨라가지고 이 시간이 팽창률이 엄청나게 커지면 얘는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1초가 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난 10년 지났는데 쟤는 1초? 그럼 거의 안 움직이는 거지 뭐. 그죠? 그런 방식이란 얘기야. 자, 그걸 어떤 식으로 전개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시간 팽창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 자, 거기 고유 시간 나와 있습니까? 이거 별표 딱 치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관찰자가 보았을 때 자, 여기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자, 같은 위치라는 말을 꼭 체크를 하세요.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뭐라고 한다?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시간. 고유시간 또는 고유길이 이거 못 찾으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일어난 시간지연, 길이 수축 이런 개념을 파악을 못해요. 알겠어요? 고유시간. 요거 일단 꼭 기억을 합니다. 고유시간. 자, 그러면 자, 우주선이 있다, 또. 우주선. 뭐, 우주선이 네모나다, 그냥. 자, 여기, 영희가 있다라고 쳐보자. 영희. 자, 여기, 뭘 가지고 있느냐? 빛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달시계라고도 부릅니다. 빛시계. 빛시계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여기 바닥에 예를 들어서 발사장치가 있어요. 그럼 위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그래서 여기서 빛을 빵 쏘면 띵 가서 반사돼서 다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걸 이제 빛시계라고 우리가
사고 실험에서 주로 쓰는 시계입니다. 알겠죠? 빛시계. 요거 이제 측정하는데, 자, 여기에서 영희가 이 빛시계를 측정을 할 때 얘가 측정하는 거는 고유 시간이다, 아니다? 고유 시간이 될까요? 아닐까요? 그러려면 뭐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뭘 찾아야 돼? 일단 사건이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사건 2개 얘기해봐. 여기서 발사와 도착. 이게 2사건이야. 이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2사건은 빛이 발사되는 거,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거. 자, 그러면 이 2사건이 하나의 지점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 생기나요? 하나의 지점에서 지금 생기고 있죠? 요 지점에서 뭡니까? 발사되는 사건과 도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이 빛시계로 측정하는 시간 간격이 바로 고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을, 자, 시간 간격이죠. 이 델타죠. 시간 간격에, 자, 동글뱅이 요거를 딱 붙이면 고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거 고유 시간이네. 됐나요?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여기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겁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엄청 빠르게 쫙 움직이는 거야. 최소 여기서 좀 따지려면은 빛의 속력의 절반 이상으로 확 달리고 있는 거야. 여기 철수가 밖에 있어요. 철수는 지구에 있습니다. 정제한 관찰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주에는 정제한 지점이 없긴 합니다. 알죠? 정지가 어디 있어? 그죠? 우리도 겁내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정지하고 있는 얘가, 이 영의 우주선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럼 얘는 어떻게 볼까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빛시계가 여기서 이제 출발 이렇게 합니다. 출발. 그래서 여기 천정에 이제 탁 닿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튕겨 나오면서 여기 탁 도착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빛이 쫙 올라가는 동안 우주선도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빛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누구한테? 철수한테. 여기 철수에 철수. 철수가 보면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내려올 때도 요 지점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 그죠? 이거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철수가 관찰한 시간 간격은, 2사건의 시간 간격은 같은 위치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위치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위치. 철수가 볼 때는 여기에서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다른 위치라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관찰하는 시간은 그냥 델타 t 이렇게 돼요. 고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고유 시간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가 고유 시간 측정하고 얘가 아닌 걸 측정하면 이쪽에서는 일반적인 길이를 측정하고 여기에서는 고유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쏟아지지만 실제로 얘가 고유 시간도 측정하고 고유 길이도 측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꼭 하나씩 나눠 갔는데 이런 고정까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일단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 하면 이거죠. 지금 이쪽으로 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것은 빠르기는 V죠. 그죠? 그리고 요때 시간 간격은 누구의 시간 간격이 적용될까요? 거리는,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보통 X는 VT 이렇게 구하죠. 등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게 등속 운동입니다. 그러면 요때 T를 철수가 측정한 걸 곱해야 돼요. 영희가 측정한 걸 곱해야 돼요. 누가 측정한 걸 곱해야지 이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까? 철수야, 영희야? 철수. 왜? 속력이 만약에 느리면 요만큼밖에 못 가겠죠? 그죠? 속력이 빠르면 뭐 이렇게도 가고 더 빠르면 이렇게도 되겠지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의 시간은 뭡니까? 빠르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얘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여기가 측정한 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빠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시간, 철수의 시간, 이걸 곱해 주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이해되네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렇게 가는 시간. 요렇게 간 거리. 자, 얘는 누가 가고 있는 겁니까? 이 경로로 가는 건. 빛이 가고 있죠. 그럼 빛의 속력 C에다가, 그죠? 뭔가를 곱해야 되겠죠. 누가 관측한 시간을 곱할까? 누가 관측한 시간? 왜 또 거리 개념으로 바꿔야 되니까? 누구의 시간? 철수 맞나요? 철수인데 지금 철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T니까 여기 올라가는 데는 얼마? 2분의 델타 T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2분의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요 길이는 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요 90도입니다.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뭐가 가져요? 이쪽으로? 뭐가 올라가고 있죠? 빛이 올라가고 있지요? 그러면 일단 C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측정한 시간을 곱해줄까? 0이. 그죠? 고유 시간을 곱해줍시다. 근데 왕복이 아니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델타 T 제로.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됐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여기 절반이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확장시켜봐.
확장시켜서 이 큰 삼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큰 삼각형. 큰 삼각형 하면, 자, 이게 큰 삼각형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C 델타 T죠. 그죠? 여기까지가 절반이니까 요거 여기다 갖다 붙인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밑에 건 요거니까 V 델타 T. 자, 요건 뭐죠? 요거. 요거 2배죠? 그죠? C 델타 T 제로. 되겠네? 그럼 이제 끝났어. 자, 뭐가 끝났느냐? 자, 요거 이제 피타고라스로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C 델타 T의 전체 제곱은 V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C 델타 T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델타 T끼리 묶어봐야죠. 묶어봐.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에 델타 T 제곱. 맞죠? 여기 넘어가서 빼면 남는 거 이쪽은 뭐가 있습니까? C 제곱 델타 T 제로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러면 델타 T 제곱은 나눠봅시다.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C제곱. 여기에 델타 T0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루트를 씌우면 여기다 적을까? 자, 따라서 델타 T는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빼 델타 T0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약간 변형을 시켜 볼게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두느냐 하면 로런츠의 인자라고 해서 감마라고 두거든요. 감마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쭉 내렸다가 한번 이렇게 꺾어줘. 자, 감마는 자, 요게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인데, 자, 아래 위를 C제곱으로 나눠보세요. C제곱으로 나누면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1. 자, 요것도 1이 되죠? 자, 뒤에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제곱분의 V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와요. 맞죠? 자, 여기에서 보통 이제 여기 베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할 때는 definition이라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보통 그어줍니다. C분의 V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감마는 어서 오세요. 감마는 자, 이렇게 써봅시다.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분의 1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표현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렇게도 표현하고요. 요렇게 제일 많이 하고요. 요렇게도 하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속도 하면은 뭐 보통 이제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 단위를.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저 미터 퍼 세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지느냐 하면, 베타 값이 중요해져요. 베타 값. 베타 값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베타. 이게 뭐야? 광속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율이니까. 무차원이에요. 그래서 C분의 V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저거 베타를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고요. 여기 이 감마의 성질을 먼저 알아볼게요. 감마. 요 성질. 자, 만약에 V가 요게 매우 느린 운동이다. 즉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의 운동들 있죠. 빛의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빨라봐야 뭐 얼마 빠르다고, 그죠? 지구 안에서 빨라봐야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요 비율이 보통 이제 느리잖아.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러면 이 비율이 0에 근사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게 0이 된다. 요 항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감마가 1이 되네요. 그죠? 즉, 감마라는 것은 V가 매우 느리면 감마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 어떤 시간 지연 효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없는 거야. 네? 아무리 내 시간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막 뛰어댕겨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야. 그죠? 이해가죠? 자, V가 거의 강속에 가깝다. 매우 빠르다. 자, 매우 빠르답니다. 매우 빠르다. 매우 빠르면, 자, 이게 거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이게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모가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가까워지면 감마 값은 어디에 근사가 되는 겁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면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빛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죠? 내가 늙지 않고 싶다. 어떻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쫙 움직이면 안 늙겠지 뭐. 니네 막 늙어갖고 막 죽고 막 그러는데도 나는 막 멀쩡하고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값을 중요한 것은 조금 외워두세요. 베타 값.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V가 0.6C만큼으로 달린다. 또는 0.8C로 달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0.6C면은 베타 값이 그냥 0.6C라는 뜻입니다. 0.6이라는 얘기입니다. 0.6. 베타가 0.6일 때 감마는 얼마일까? 계산해 보세요. 베타가 0.6일 때 감마는
몇 분의 몇? 0.8분의 1? 그러면 4분의 5. 그죠? 세트로 외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V는 0.8C. 0.8C면 베타 값이 0.8이죠, 그냥. 그죠? 그러면 감마 값 구해보세요. 얼마? 3분의 5.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 저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 손계산으로, 저거밖에 안 나오거든. 알겠죠? 나머지는 계산기 두드려야 돼. 계산기 두드려야 돼. 한번 해놓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외울 필요도 없죠. 그죠? 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 때는 뭐 시험 치거나 풀 때는 저걸 그냥 암기를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로렌츠의 인자입니다. 뭐라고요? 로렌츠 인자. 로렌츠라고 해도 되고, 로렌츠라고 해도 되고. 저걸 왜 아인슈타인 인자라고 안 하고 로렌츠 인자라고 할까? 로렌츠가 먼저 했어요. 로렌츠 변환이라는 걸 해가지고 저번에 앞에서 한번 얘기해 줬죠. 맥스웰 방정식으로 빛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갈릴레이 변환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뉴턴 역학은 갈릴레이랑 요 로렌츠 요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는데 갈릴레이 변환에 적용을 시키면 이상한 형태가 돼버린 거야.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로렌츠가 공간 변환을 바꿔버린 거예요. 갈릴레이는 시간하고 공간이 안 변하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안 변해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로렌츠는 뭐가 안 변하느냐 하면 빛이 안 변하잖아. 그죠? 빛이 안 변하고 다른 건 다 변할 수 있는 좌표를 만든 거예요. 좌표를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그런데 이제 로렌츠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죠. 왜? 로렌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걸 고민했거든. 광속, 맥스웰 방정식 이거를 고민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이론화시킨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 속에 로렌츠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 지연 현상은 뭐다?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부에 빛시계가 장치되어 있을 때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 그겁니다. 됐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것도 좀 풀어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좋을 겁니다. 안에서 받느냐, 밖에서 받느냐.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측정하면 고유시간. 그죠? 다른 위치에서 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이 아니다. 라는 거. 그게 핵심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페이지. 길이 수축입니다. 길이 수축. 자, 길이 수축. 자, 그러면 길이 수축이라는 얘기는, 자, 시간 팽창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였죠? 시간 간격이 늘어나서. 그럼 길이 수축은 길이가 줄어든다는 뜻이네? 그죠?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 중에 아주, 사기 캐릭터들이 있었죠? 도사들. 그죠? 도사, 막 바람을 부리고, 구름을 막 움직이고,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자들이 있었잖아? 실존했는지 몰라요. 그죠? 실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축지법이 있죠. 축지법. 축지법 걔네들 어떻게 갑니까? 땅이 탁 접히면 굉장히 먼 거리를 단숨에 오죠. 실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거리가 줄어듭니다. 소름 끼치죠? 아니, 뭐, 무협지나, 그죠? 옛날 그런 얘기 중에 축지법이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 아니면 그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그죠? 빠르게 움직이면 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다든지. 물리학 하면서 선생님은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이런 실제, 거리가 줄어든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옛날 얘기 중에 이런 물리학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게 선생님 더 신기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고유 길이를 이제 요것도 측정을 해야 돼요. 고유 길이. 자, 고유 길이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찰자가 했을 때, 자,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걸 재려고 할 때, 얘를 재려고 해요. 이 길이를 재려고 할 때, 관찰자 중에 관성계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얘에 대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관찰자가 재면 그게 고유 길이가 되는 겁니다. 고유 길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눈치인데. 한번 보자. 자, 지구가 있고 여기 목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달이 있어요. 달. 상대적으로 지구와 목성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달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누구 둘까? 뭐 0이지 뭐. 영희하고 철수는 우주여행을 좋아합니다. 여기 철수입니다. 철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만약에
0.8c로 간다고 해봅시다. 겁내 빠르네. 그죠? 겁내 빨라요. 나중에 이거 몇 광년 해야 되는데 이거 광년이 안 되잖아. 나중에는 이름 바꿔갖고 하면 되겠다. 자, 어쨌든 철수하고 영희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이 거리를 철수도 측정을 할 것이고 철수도 측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영희도 측정을 할 수 있죠.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 그죠? 그럼 누가 쟀을 때 고유 길이가 되느냐? 누가 측정하는 게 고유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자,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가 될까요? 영희. 왜? 이 길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되어 있죠. 그죠? 얘는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얘가 재면 L0. 얘가 재면 L만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봐봐. 딴 거 잴 거야. 다른 거 잴 거야. 이것저것 막 재볼 겁니다. 철수가 탄 우주선 길이 있죠? 우주선 길이를 잴 겁니다. 누가 잰 게 고유 길일까요? 이번에 철수가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를 잰다라고 치면 철수가 잰 게 뭐가 된다? 고유 길이가 된다. 얘가 재면 고유 길이가 아닌 거야. 자, 이번에는 요 달 지름을 잽니다. 달 지름을 잴 때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가 됩니까? 이번에는 0이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뭘 재느냐에 따라서 고유 길이를 측정하는 관성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좀 바꿔갖고. 자, 여기 A 행성과 B 행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광년이 걸립니다. 누가 쟀을 때? 영희가 쟀을 때. 영희가 쟀을 때. 여기가 딱 재면은 6광년으로 보여요. 얘가 6광년. 광년은 시간 단위입니까? 거리 단위입니까? 거리 단위죠? 그죠? 자, 여기 딱 쟀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 이 6광년이라고 쟀는데, 철수는 이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L0입니다. L0. 얘가 L 측정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L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L은 이렇게. 자, 요게 아까 어땠습니까? 1보다 항상 컸죠? 감마가 이렇게 된 값이.
길이가 수축되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B시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델타 T0를 측정하겠죠? 그죠? 그러면 영희는 얘 시간을 보면은 델타 T를 측정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L이라는 녀석은, 요게 이제 V입니다, V. L이라는 녀석은, V 델타 T0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L0는, 그럼 뭔데, L0는 V 델타 T가 되겠죠? 자, 여기 델타 T0를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자, 집어넣어봐. 그러면 V에 감마 델타 T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V 델타 T0가 뭡니까? L이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마 L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L0는 감마 L0니까 L은 감마분의 1 L0 이렇게 나오겠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 그러면은 철수가 측정하는 길이는 어떻게 될까? 감마분의 1 L0니까 감마분의 1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 0.8이네요. 0.8이면 감마분의 1이 요거죠? 그죠? 그러면 감마가 3분의 5니까 여기는 5분의 3이 되겠네. 여기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야? 3.6? 36, 18. 3.6. 광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어 보인다. 그죠? 엄청, 짧아지네요. 자,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자, 길이 수축은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만약에 얘 우주선 길이를 측정하면, 영희가 측정하면 우주선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어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높이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철수가 달을 관측하면 어떻게 돼요? 0.8시로 영이랑 달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달이 이렇게 줄어들어 보이는 거야. 요쪽으로는 멀쩡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알겠니? 요걸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4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맞느냐? 맞느냐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자,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뮤온이라는 입자 들어봤어요? 뮤온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네. 자, 기본 입자라고 들어봤어요? 기본 입자. 기본 입자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응? 기본 입자에 뭐가 있을까? 쿼크 6종, 그죠? 업, 다운, 샴, 스트레인지, 탑, 바텀, 뭐 이렇게 6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기본 입자, 렙톤. 렙톤 들어봤어요? 렙톤을 경입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6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타우, 뮤온, 전자, 그 다음에 타우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6개인데 거기에 뮤온이 있어요. 근데 이 뮤온은 뭐냐면 우리 우주선 알죠? 우주선. 우주에서 오는 빛 알겠죠? 타고 다니는 우주선 말고요. 제가 대기 상공에서 이 대기가 있으면 대기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공기랑 충돌하면서 이때 뮤온이 발생해요. 알겠어요? 뮤온이라는 입자가 발생되는데 이 뮤온은 여기에서 딱 생기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지표면까지. 왜 못 오느냐? 실험실에서 뮤온을 발생시켜 가지고 실험실에서 만든 거는 정지나 거의 굉장히 느린 상태의 뮤온이거든요. 걔는 수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뮤온의 수명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몇 초입니까? 2 마이크로초죠. 마이크로초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엄청 짧은 시간이네요. 엄청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이 정도 시간이면 여기에서 뮤온이 딱 발생돼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치면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대기 중에서 발생된 거. 왜냐하면 빛이 대기랑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빛의 속력에 가깝게 내려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고전 역학, 뉴턴 역학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지가 빨라봐야 얼마 안 돼요. 한 300m 정도밖에 못 가. 알겠어? 뭐 대략 그 정도밖에 못 가요. 물론 뮤온 속도들이 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자 대략 10,000m 정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10,000m 정도 되는 산이 뭐가 있을까? 10,000m 정도 되는 산 혹시 알아요? 산 높이가 10km. 에베레스트가 거의 이 정도 돼요. 알겠어요? 엄청나게 높죠? 그죠? 몽블랑 이런 데는 뭐 4,000m 막 이렇게 되거든. 자, 여기에서 발생한 뮤온이 있다. 이 뮤온은 원래대로 하면 여기 도착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지표에서 여기서 관측이 돼.
이걸 두 가지로 해서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 아니, 고전적으로 하면 이 정도 가서 그냥 사라져야지 정상인데, 여기에서 발생된 게 여기에서 관측된다는 거는 시간 지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길이 수축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자, 뮤온이랑 같이 움직이는 애가 있다라고 쳐보자. 뮤온을 타고 있는 관측자가 있다라고 가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관성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볼 때는 엄청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관측자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어. 먼저 얘가 보면은 얘가 엄청 빠르게 오죠? 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느리게 가죠? 뮤온의 수명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얘가 관측자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00m인데 얘가 볼 때는 1000m보다 훨씬 짧아지는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길이 수축. 그래서 얘가 봤을 때도 여기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되는 뮤온의 관측입니다. 뮤온의 관측. 뮤온 입자의 관측. 알겠어요? 잘 정리를 해 둡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흥행에 실패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흥행을 한 영화래. 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그 내용들 배우잖아. 어? 특수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거든요. 애들 얼마나 재밌어. 어? 보고 이해를 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를 못 해요. 일반 대중들이. 대단한 거죠.
다 풀었어요? 아이, 푸나? 답은 그럼 다음 시간 부를까? 다음 시간에 불러드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